자, 오늘도 감나 중요한 것들 한번 해볼까요? 책 25쪽. 정말 오렌지북이라고 부릅니다. 완전 고생했어. 야, 아침부터 있었냐? 아니 저 1시간 기다리고 1시간 체험을 하고 왔어요. 네가 주체는 아니고. 그나마 다행이네. 거기 안 보이지? 자, 너의 시험지고요. 맞다. 지금 이제 여기 뭐가 나왔냐면 우리 지난번에 한 거. 자, 여러분 어떤 물질 1몰은 몇 g이니? 약속을 했죠. 어머. 이거는 약속이야. 그래서 어떤 물질의 화학식량에다가 뭐를 붙인 거니? g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의 개수를 셌어. 그래서 1몰이 몇 개인지 개수를 사실은 세지 않았죠.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몇 개가 나왔니? 6.02 곱하기 10에 20 대제곱계가 나왔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아저씨가 등장을 하냐면 아보가드로라는 아저씨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보가드로 아저씨는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등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게 나오는데 중3 과정을 한번 해볼까요? 중3 과정에서는 이 아보가드로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나 이만한 공간을 준비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수소기체 있지, 이런 걸 한번 넣어볼 거야. 그랬더니 그때 수소기체가 100개가 들어가던데? 근데 나 있잖아, 수소기체 빼고 나 암모니아체 집어넣을 거야. 그럼 기체 종류가 바뀌었으니까 들어가는 기체가 개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 개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라? 뭐야? 똑같이 또 100개가 들어간 거야. 이상하다. 얘는 이렇게 조래기떡처럼 생기고 여기는 암모니아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지랄하고 들어가는 개수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나 CH4 한번 넣어볼 거야. 메테인 있잖아. 좀 넣어와. 메테인 이렇게 넣어볼 거야. 그랬더니 여전히 또 100개가 들어가는 거야. 헐. 아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리니? 수소든 암모니아든 메테인이든 기체의 종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어떤 게 나오니? 온도랑 압력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는 기체 분자의 개수를 조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온도 압력이 변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기체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잖아요. 그럼 그 안에 포함되는 뭐가 똑같니? 기체 분자의 개수는 똑같아. 이런 결론을 냅니다. 자, 같은 부피 속에 포함되는 여기 기체라는 거 강조하는 겁니다. 기체 분자의 개수는 어떻니? 같아. 그럼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말 하나 써볼까요? 수소든 산소든 질소든 전혀 상관없어. 이거 있잖아. 기체의 종류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종류와는 관계가 없어. 오늘 글씨 왜 이렇게 못 쓰지?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어. 부피만 똑같잖아?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기체 분자수는 똑같아.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 원으로서는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수치를 대입하는 거야. 어떤 아저씨가? 아보가드로 아저씨가. 그래서 이 아저씨 어떤 결론을 얻어냈니? 야,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잖아. 그럼 그 일정한 온도 압력이 얼마니? 그거 있잖아요. 0도시고요. 1기압이에요. 0도시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고요. 그럼 같은 부피는 얼마고 분자수는 얼마니? 여기 나오는 분자수가 바로 6.02 곱하기 10의 20 세제곱계. 뭐야? 포민아, 이거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6.02 곱하기 10의 20 세제곱계. 그럼 딱 떠오르는 말. 지나가자. 자, 6.02 곱하기 10의 20 세제곱계야. 딱 떠오르는 말? 1몰. 어머. 아니 그럼 이거 1몰이잖아. 그럼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얼마니?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1몰은 몇 리터다? 22.4리터다. 몇 도시에서? 0도시 1기압에서. 어머, 그럼 0도시 1기압을 물리나 화학에서는 표준으로 삼는, 기준으로 삼는 온도 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표준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표준 상태 이렇게 한국말로 써놓으면 미국 애들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영어로 표준, standard, 온도, temperature, 압력, pressure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0도시 1기압 이렇게 안 쓰고 야 STP 이렇게 딱 쓰면 그 누구든 화학을 배운 사람은 0도시 1기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아니 너네 생각을 해봐. 작은 구슬하고 큰 구슬을 작은 구슬 10개 큰 구슬 10개 그럼 이거를 가지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얘들이 부피를 잴 거야. 헐 그럼 당연히 부피가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죠. 고체나 액체는 부피가 다른 게 정상이야. 그런데 기체는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화학 추적 개념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거니? 우리 이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는 어마무시하게 작죠. 와 기체 분자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기체 분자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죠. 진짜 있는 겁니다. 어머.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여기에 있는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의 거리는요. 항상 비교 대상 기체 분자의 크기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멀다는 건 바로 뭐니? 화학투 무한대급입니다. 무엇에 비해서? 내 크기에 비해서. 네? 그럼 여기다가 조금 크게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들이 전체 부피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분자 하나의 크기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종류는 그들의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시험에는 왜 그래는 안 나와요. 하지만 이걸 이해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지? 야 분자마다 사이즈가 다른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게 나온다고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이라죠. 이거는 절대적 거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입자의 크기에 비해서. 이거는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여기서 내가 저기까지 걸어갈 거야. 그러면 몇 발짝이면 뚱뚱 걸어가죠. 그럼 개미한테 여기서 저기 가라 그래봐. 존나 오래 가야 되겠죠. 왜? 개미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절대적인 개념보다는 상대적 개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결론. 아니 그럼 뭐야? 1몰이 22.4리터야? 야야야. 아니 그러면 1몰이 22.4리터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가 더블이 됐어. 헐! 그럼 분자 사이 거리는 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도 더블이 되겠죠. 즉 무슨 말이니? 1몰이 22.4리터야? 에잉 그럼 2몰은 몇 리터야? 개수가 2배가 됐죠. 그러니까 부피도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럼 2몰은 22.4리터의 몇 배? 2배. 곱하기 해볼까? 그럼 얘네들은 몇 리터? 44.8리터. 이렇게 되겠죠. 어머, 그럼 0.5몰은 몇 리터인데요? 자, 0.5몰은 몇 리터인가요, 여러분? 11.2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아주 당연하지만 중요한 결론을 얻어내는 거니? 어머, 전상님,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몰수가 더블이 되면 거기에 부피도 더블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이런 만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얻어내는 6글자. 바로 어떤 기체의 부피가 2배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도 몇 배라고요? 2배. 너네들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기체들의 부피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 사실은 너네들한테 몰수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야, 아니 물이 18g이 있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사실은 너네들한테 몰수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아이고 어떤 애가 3.01 곱하기 10에 23제곱계가 있어. 그럼 그런 개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사실은 너네들한테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거라고?
몰수를 알려주고 싶은 거라고요. 됐나요, 여러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니,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머릿속에 콕 박혀 있어야 되는 거. 일몰 질량? 일몰 개수였죠? 그럼 여기에 하나 더. 일몰에 뭐가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야. 22점. 그렇죠. 어머나, 어머나, 별것도 아니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STP 예쁘게 써놓으면 되겠죠. 아니 근데 가끔 뭐가 나오냐면 0도시 일기압 이렇게 안 나오고 25도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피는 조금 달라지겠죠. 네. 그런데 어떤 결론은 변하지 않는 거니 부피가 달라졌어. 그러면 수소기체가 25도시에서 1몰이 24리터야. 역시 산소도 24리터, 암모니아도 24리터 라는 기체 종류 관계 없다는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됐죠요? 어머 에휴 뭐야 별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와 함께 자 너네들 기억해야 되는 거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르면 기체의 부피의 비율은 곧 그것의 무엇의 비율이라고요? 몰수의 비율이다. 요게 머릿속에 콕 박혀 있어야 됩니다. 뭐야 진짜 별거 아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떤 걸 좀 한번 해볼 거냐면 이산화탄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봄이나 이산화탄소 하면 과로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 우리는 식량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 화학식량 얼마? 44. 굿잡.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뭐야 이산화탄소 1몰이 몇 g이구나? 44. 그럼요. 자 이산화탄소 1몰은 44g이야.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는 오롭게 사탕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긴 이산화탄소 CO2 사탕같이 생긴 이런 애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자, 몇 개가 들어있나요, 여러분? 6.02 곱하기 10에 있어. 오케이. 어머. 그러면 이거 STP에서 몇 리터인가요? 22.4. 그럼요. 저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를 연결해 본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어떤 문제가 나오니? 야, 그래? 아니 그러면 이산화탄소 11g은 몇 몰이야? 0.25. 당연하죠. 얘네들이 이게 다 너무나 당연하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찌 보면 뭐야? 아니 44g 1몰이면 11g에 4분의 1 아니야?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화학은요 90%가 비례식입니다. 잘 모르겠어. 비례식을 풀면 다 맞아요. 어머. 그러면 이거 뭐야? 0.25몰이라며? 그럼 그거를 약분하지 말고 한번 써볼까요? 아유 이거 대 1은 이거 대 네모잖아요. 그럼 네모는 응 하니까 44분의 11이죠. 어머 그러면 몇 몰이야? 이렇게 물어봤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몇 몰이야? 몰의 숫자가 얼마나 돼? 이런 걸 몰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몰수는 있잖아. 내가 물어본 질량을 뭘로 나누게 하는 건 줄 알아? 44. 그럼 내가 여기다 44를 뭐라고 쓸 거니? 1몰 질량으로 나누기를 하면 당연히 몰수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지금 이제 학년들이 좀 있으니까 예쁘게 단위로 한번 써볼까요? 질량의 단위는 g이죠. 그럼 1몰 질량이라고 하는 건 단위를 어떻게 쓰니? 그램 per 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까는 야 이산화탄소 1몰이 44g이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걸 멋지게 수학 좀 배우고 물리 좀 배우고 화학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쓰는 거니? 44g per 몰 이렇게 쓴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네 그램 약분했죠. 그러면 단위가 뭐만 남아요? MOL만 남죠. 그래서 몰수의 단위는 뭐라는 뜻이야? MOL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럼 또 똑같이 아니 그러면 선생님 11.2리터는 몇 몰인가요? 자 은상아 11.2리터는 몇 몰이에요? 0.5. 왜? 2분의 2분의 1이죠 그쵸? 그럼 거기도 뭐라고 하면 돼요? 아니 1몰이 22.4리터라며 그러니까 11.2리터는 0.5몰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가 부피를 가지고 모를 물어봤어. 그럼 얘네들은 1몰의 부피로 어떻게 해주는 거야? 나누기 하면 된다는 거죠. 야, 11.2리터가 몇 몰이야? 0.5몰. 다 알아. 그럼 거기에 왜라는 말이 붙으면 1몰이 22.4리터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아, 얘도 예쁘게 단위 좀 한번 써볼까요? 우리 화학에서는 부피를 리터를 쓰죠. 그럼 여기다가 1몰의 부피는 22.4리터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22.4리터 per 뭐라고 하는 거야? mor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단위 리터 약분하니까 뭐만 남아? 몰만 남죠. 어머, 그럼 뭐를 구할 때 또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그럼 또 똑같은 거. 3.01 곱하기 10에 20 세제곱계는 몇 몰이게? 0.5. 그렇지. 왜? 그 1몰에 6.02 곱하기 10에 23개. 그렇지.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나. 그러면 내가 물어본 개수를 뭘로 나누게 한다고요? 1몰의 개수로 나누게 한다고요. 그럼 이것도 단위. 개수의 단위는 당연히 개죠. 그럼 여기는 개퍼 몰이 되는 거죠. 개퍼몰. 그럼 개개 약분하니까 몰만 남죠. 어머. 그럼 너네 봐봐. 질량이 나와도 몰로, 부피가 나와도 몰로, 개수가 나와도 몰로 고치는 게 너네들이 오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제목이 뭐야? 화학식량과 몰. 모든 걸 몰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이 단원이랍니다. 아하, 그러면 내가 이걸 뭐라고 하니? 헤이그, 야, 몰 구하는 거 세 가지가 있네. 질량이 나오면 1몰 질량으로 나누게 하죠. 자, 이제 우리 이 말로 바꿔볼까요? 1몰 질량은 얼마야? 화학식량, 그람이죠. 이게 너무 길다. 식량. 그렇죠, 식량. 원자식량, 분자의 식량, 이온의 식량. 그러니까 줄여서 식량. 그러니까 1몰 질량이 식량이라며? 그러니까 식량분의 질량이 mo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부피도 마찬가지죠. 부피가 나왔어. 1몰 부피로 나누게 한다면 그러니까 1몰 부피 얼마? 22.4.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지금 외우려고 하는 거야. 22.4분의 부피라면 얘가 뭐가 나오는 거야? more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개수잖아요. 그럼 이것도 1몰 개수로 나누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6.02 곱하기 10의 20 세제곱계를 언급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보가드로.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 아저씨의 숫자구나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보가드로스 넘버야. 우리말로 아보가드로스 이렇게 하면 쟤네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역시 넘버 아보가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NA라고 나오면 6.0 곱하기 10의 20 세제곱계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1몰 개수 NA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몰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것들이 나와도 너네들 항상 몰로 전환을 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목하여 몰을 구하는 삼각형이죠. 몰스 트라이앵글이라고 나는 그냥 제목을 붙입니다. 몰스 트라이앵글 뭐야? 식량분의 질량 22.3분의 부피 NA분의 개수. 이거 숫자로 쓰시면 안 됩니다. 대문자입니다. 어머. 진짜 별것도 아니네. 네. 정말 별것도 아니죠. 그러면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거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또 어떤 걸 내냐면 오늘 시험 볼 때 뭐라고 했냐면 야, CO2 한 개의 질량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럼 바로 어디서 오는 거야? 여기서 오는 거죠. 이산화탄소 6.0 곱하기 10의 20 세제곱계가 모이면 44g이잖아. 그러니까 비례식 한 개는 몇 g이야? 이거 분의 이거구나. 그럼 그거 분의 그거를 이제 공식화하는 거죠. 요거는 아보가드로 수. 이거는 식량분의 식량에 그람 붙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입자 한 개의 진짜 질량은 그 물질 1몰의 질량을 1몰의 개수로 나누기 하면 한 개의 질량이 나오겠죠.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사실 다 알아요. 근데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라 그냥 입장계는 NA 식량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냥 툭툭툭툭 나오겠죠. 됐어요 여러분? 아하 별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풀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내가 이제 예를 들 때 닭을 예를 드는데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야 닭이 3마리가 있는데 돼지가 2마리가 있어. 다리겠어. 다리가 총 몇 개일까? 대답을 요구하는 건데 아 그래요? 닭이 14개요? 3마리니까 3이 6에다가 4이 8이다. 그럼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야? 다 14개죠.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도대체 여기서 왜 얘기하니? 똑같은 게 나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NH3가 암모니아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암모니아 앞에 사자가 써 있으면 중위과정 뭐야 암모니아 4개 있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운 바에 따르면 암모니아 4개? 다룰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거를 뭐라고 읽어주는 거니? 헐! 3몰의 암모니아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는 게 완전히 바뀐 거야. 중학교 때는 몰이라는 개념 자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저걸 4개라고 읽었단 말이죠. 이제 이거 4개라고 읽으면 큰일 납니다. 네. 어머 3월의 암모니아구나. 그러면 여기 암모니아 얘 꿩이라고 하자. 꿩은 눈이 하나인데 다리가 3개구나. 아니 그냥 3초예요 3초. 그냥 그렇다 치고 꿩이 4마리가 있네. 그러면 꿩다리 몇 개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로 돌아가 볼까요? 야, 몰이 안 써있겠죠? 암모니아가 3몰 있네? 이 안에 들어있는 N원자는 몇 몰이고 H원자는 몇 몰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어머 에휴 다리랑 똑같잖아. 그러면 N원자는 여기 1몰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모니아 1몰당 N원자 차지하는 게 1몰이니까 당연히 3몰 있으면 얘는 4 곱하기 1몰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H는 4 곱하기 3몰이 되겠죠. 아이고 그럼 그 다음 또 뭐 나오겠어요? 그래서 총원자는 몇 몰인데? 그럼 얘는 4 곱하기 1 더하기 3. 물론 이게 다 더하기 하면 되죠. 이거 몰이 되겠죠. 자 여기서 애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암모니아 4몰 속에 포함된 수소 원자는 몇 개야? 그런데 거기다가 12개요. 땡.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우리의 기본 개념은 몰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다면이라는 거죠. 몇 개야? 수소요? 네. 수소가 몇 개야? 그러면 얘는 그렇지. 12 곱하기 1몰 개수를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린 여기에 뭐라 그래? 이렇게 하죠. 10이나. NA 나 10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몰은 개수와 비례하지만 절대로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물을 때 실제로 있죠. 고등학교 과정 들어가잖아. 몇 개야?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개수는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개수를 구하나 몰수를 구하나 비율은 다 어떨까요? 맞다. 다 똑같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걸 구할 때 개수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그럼 난 맨날 몰수 비율 구하거든. 왜 몰수 비율 구해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비례하니까. 오케이? 뭐야?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결국 개수를 물으면 NA를 곱하기 하면 되지만 비율을 구한다면 그런 것도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렇게 너네들이 이런 걸 알았어.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0.5 C2H5OH가 있어. 차민아 이거 어떻게 읽어준다고요? 이거 0.5몰 알코올. 그렇지. 알코올은 너무 광범위하죠. 에탄올. 그렇죠. 0.5몰 에탄올. 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H원자는 몇 몰이에요? 그거 3몰. 오, 굿.
그 0.5 곱하기 여기는 이거 따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얘는 0.5 곱하기 2 그러니까 3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거 한글로 쓰는 거 좀 그래. 나 진짜 MO에 이렇게 쓰고 싶다. 근데 왜 안 쓰요? 자꾸 책에 물이라고 나오고. 나 진짜 이제 카메라 계속 이렇게 영어로 쓸 거야 이제. 이게 몰은 읽어줄 때 몰이라고 우리말로 읽는 거잖아. 그럼 기호를 쓸 때는 MOL 이렇게 써야죠. 이거 마치 뭐가 똑같냐면 우리 네 몸무게 얼마야? 그러면 나 100 이렇게 쓰잖아. 100kg 이렇게 안 쓰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자꾸 이렇게 하잖아. 진짜 자꾸 한글로 나와가지고 지랄이야. 아니야. 한글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럴 때는 단위는 영어로 쓰는 게 좋겠죠. 여하튼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면 5원자가 나오네요. 세훈아 여기 0.5몰의 에탄올 속에 5원자는 몇 몰이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0.5 곱하기 1이니까 0.5mol이 들어있죠. 몰이 들어있죠. 됐나요 여러분? 이거 막 0.5개라 늙어놓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0.5개는 그러니까 지금 산소가 0.5개가 어디 있어요? 원자 안 쪼개진다면서요. 이게 애기들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라는 표현이 아니라 more이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네. 진짜 별거 아니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칠판을 겁나 예쁘게 못 쓰는데요. 밀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밀도. 밀도? 중간고사 시험범위였나요? 네. 아니야. 거기다 계속 쓰시면 돼요. 칸 쓰면 넘겨 쓰시면 되고요. 밀도 중간고사 시험범위? 아니었어요. 기말고사요? 기말고사인걸. 기말고사니까 이제 아직 덜 배웠나 봐요? 네, 당연히. 답이라. 밀도 수가 많아요? 네, 그거보다 많아요. 네. 넘겨주세요. 넘기면 졸라 넓은 칸 있어요. 밀도. 담이랑 네? 중위과정 선행 좀 했지? 네. 그래. 다 했다. 밀도는 뭐분의 뭐야? 부피분이지. 그렇지. 다 알죠.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단어보다 이거를 말로 문장으로 풀어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문장으로 얘를 풀어쓴다고? 자, 우리 산수 좀 하잖아요. 분모네요. 그럼 분모는 나누기를 당해가지고 맨날 어떤 숫자로 변해지는 거야. 1이요? 1. 너무 어렵게 말을 했나? 예를 들어서 3분의 12야. 그럼 이건 얼마야? 1분의 3. 그렇지. 1분의 3 거야. 항상 분모를 1로 만드는 게 나누기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결국 나누기를 하고 나면 1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1부피가 어딨어? 근데 사실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럼 1부피라고 안 하고 좀 어려운 단어로 쓰죠. 1 한자 하나 단자를 쓰죠. 그래서 1부피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떤 부피라고 하는 거야? 단위 부피. 고등학교는 요 따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밀도라는 단어를 말해주는 게 아니야. 그럼 뭐라고 나오니? 야, 단위 부피당 질량이 요렇게 나옵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건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값이라는 뜻이죠. 단위 부피당 질량 요렇게 나오면 너 밀도 알려준 거구나. 근데 또 뒤집어서 나옵니다. 단위 질량당 부피. 어머나. 진짜로 그렇게 나옵니다. 밀도 분의 1을 알려준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용어를 부르면 이게 지랄 같다는 거죠. 어머 에휴 별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다음 잠시에 이게 나오는 거죠. 밀도란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공식으로 쓴다면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를 기체값으로 한번 바꿔봅시다라는 거야. 아무리 기체여도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수소기체 밀도 얼마야? 그냥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거기에 이렇게 단, STP 이런 단어만 나옵니다. 질량도 안 알려주고 부피도 안 알려주고 밀도를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그럼 그 얘기는 안 알려줘도 다 알아. 이런 뜻이죠. 바로 이거란 말이죠. 수소기체 22.4. 그렇지. 1몰 부피와 1몰 질량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물어보는 거야. 어머 여기다 써볼까요? 야 HTP에서 밀도가 얼마야? 그러면 1몰 부피 22.4리터분의 수소기체는 1몰 질량이 얼마죠? 2요. 그렇죠. 이게 수소기체 밀도야. 그럼 암모니아는요? 아니 암모니아 너무 숫자가 홀수다. 안 되겠다. 메테인은요? 밀도가 STP에서 얼마야? 그렇게 물으면 그렇죠. 22.4리터분의 16g이죠. 왜? 너는 분자량이고 나는 분자량이 16이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니까 이것의 STP에서 밀도는 뭐분의 뭐라고요? 2.4분의 그렇죠. 44g. 헐. 그럼 이 똑같은 걸 선생님 도대체 왜 저렇게 계속 쓰니? 여러분. 모든 기체의 밀도를 구하라고 할 때는 1몰의 부피가 다 똑같죠. 22.4리터. 단 뭐만 달라지는 거야. 1몰의 질량만 달라지는 거죠. 그럼요. 기체의 밀도는 얼마야? 그거 1몰 부피분의 1몰 질량이야.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1몰 부피분의 1몰 질량이면 1몰 납분되고 부피분의 질량만 남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여기다 이제 공식처럼 쓰는 겁니다. 1몰 부피 STP에서 22.4리터. 그럼 여기 1몰 질량이죠. 그럼 나 1몰 질량. 기체는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예쁘게 쓸 겁니다. 분자량 그람. 아니, 그럼 너네 봐봐. 아니. 그럼 메테인이 수소보다 분자량이 8배가 무겁잖아. 그런데 밀도도 몇 배라는 거야? 8배네. 분자량의 비율은 곧 밀도의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는요. 분자량을 물어보는데 꼭 밀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야 분자량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아유 야 밀도가 8배네. 분자량도 8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게 기체면 22.4분의 분자량이죠. 기호로 밀도로 한번 써볼까? 밀도. 자 밀도가 영어로 뭐예요? 오케이, density. 이런 거 좀 외워줍시다. 그러니까 밀도 D는 22.4리터분의 분자량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 STP가 아니고 야 25도씨에서는 1몰 24리터야. 그럼 여기 24 대입하는 거 정도는 알죠? 그럼 이거보다 이거보다 그럼 맨날 분자량 물어봅니다. 바꿔봐요. 그럼 기체의 분자량은? 22.45. 그렇지. 22.4가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분명히 우리는 화학식량은 원자량의 합이야. 분자량은 원자량을 합한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 더 나왔죠. 뭐라고 나온 거야? 22.4 곱하기 밀도라고요. 그러니까 원자량이 주어지면 원자량의 합을 구하면 분자량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분자량을 구하는데 문제에서 원자량 알려면 분자량 구해봐. 이런 문제는 완전히나 나오는 거죠. 시험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저렇게 나오죠. 분자량을 구할 때 밀도가 주어지고 거기서 분자량을 구하는 거야. 22.4D. 그냥 기억하면 되죠. 아이구야. 그럼 이제 다 지웠어. 뭐야? 그럼 이제 너네 또 오늘 알아야 되는 무지하게 중요한 사실. 바로 뭐가 나오는 거니? 기체 분자량을 구할 거야. 엄청 나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있지만 문제의 90%가 기체입니다, 여러분. 어머. 그럼 얘는 22.4D고만. 요렇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편하겠죠. 아이고,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라면서요. 당연하죠. 우리 항상 이렇게 상황에 맞게 답하는 거잖아요. 우리 딸이 집에서는 엄마라고 부르지만 여기서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상황에 따라 주어진 조건이 뭐냐에 따라 말하는 게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분자량이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푸는 게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아까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게 분자면 분자량 그람이잖아요. 뭐야? 분자량에다 그람을 붙이면 그게 몇 몰이라고 약속한 거야? 1몰이라고 약속했죠. 말의 앞뒤를 바꿔볼까요? 야, 분자량이 뭐야? 1몰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분자량이 얼마야? 분자량이 얼마야?
그리고 나서 몰과 질량을 알려줍니다. 그럼 얘는 뭘 구하라는 뜻이야? 1몰의 질량이 얼마야? 이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아, 선생님, 그냥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몰수 분의 질량이면 몰수가 분모잖아. 그러니까 뭐만 남아? 1. 1몰 질량인 거죠. 됐어요, 여러분?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다. 야, 분자량이 뭐야? 의미적? 그거 분자량은 1몰 질량이지. 됐나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답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자를 한번 펴볼 겁니다. 우리 언니 완자가 앞에가 풀려있다는 거죠? 자, 완자 35페이지는 숙제고요. 완자 숙제. 완숙. 완숙 맞아요. 35페이지 숙제고요. 36쪽 자료도 숙제인데요. 자료 2번을 한번 보세요. 자료 2번을 한번 보세요. 어머, 자료 2번. 이건 뭐니? 자, 걔네들이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화원은 온도 압력이 달라지는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화트는 나오나요? 나 화트는 당연하죠. 아. 온도도 다르고 압력도 달라지고 둘 중에 하나만 달라지는 거, 둘 다 달라지는 거 다 나오죠. 그리고 나서 세 개의 자, 여러분 밑줄 그어볼까요? 금, 속, 용기. 도대체 그냥 어떤 공간이라고 하면 될 건데 금속용기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라는 거죠. 그거 팽차 안 하는 거. 그렇지. 용기를 하다 보자. 용기? 그러니까 용기를 내 용기 같잖아요. 우리 이 금속 용기와 어떤 용기가 등장하냐면 실린더 아. 이런 용기가 등장합니다. 난 영어로 실린더 이렇게 쓰는 대신 그냥 피스톤이라고 하고 싶은데 아이씨 실린더요? 실린더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금속 용기는 이 말은 무슨 얘기니? 얘네들은 시력을 아무리 해도 부피는 안 변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금속 용기 볼륨이 부피인 거 알죠, 여러분? 얘네들은요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금속 용기는요 깨지는 경우는 있어도 늘어나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주사기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럼 얘네들은 부피가 자유롭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디서 멈추는 거냐면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과 안쪽에 있는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 같을 때 멈춤. 오케이? 그러면 바깥쪽에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대기압. 그럼 이 얘기는 대기압이 1기압이야. 그러면 안에서 기체가 누르는 압력은 얼마게? 라고 하면 1기압. 오케이? 그럼 어떤 애가 여기다 뭔 짓을 해서 피스톤이 뒤로 밀려났어. 밀려나서 결국 멈췄어. 그러면 역시 그 안에 압력은 여전히 몇 기압이라는 거야? 1기압.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피스톤, 실린더 이런 것들이 나왔어. 아우! 얘네들은 내부 기체의 압력이 pressure 일정하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원에서는 100문제가 나오면 99문제는 금속 용기입니다. 근데 나머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지랄이야 왜 지랄이야 왜 시계 못 그래 이렇게 가잖아.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 얘네들은 부피가 안 변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니? X2도 들어있고 Y2도 들어있고 ZX2도 들어있네. 자 이렇게 너네들이 책에 다 써있잖아요. 어머 그런데 거기에 단 한번 볼까요? 단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과로광산탄 이렇게 써있죠. 단소. 단은 단서의 약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따스를 때 선생님 진짜 단서 약자. 그런 거 같아요. 한 말씩 하시죠. 자, 이 단은 단서의 약자입니다. 단서를 읽지 않으면 화학은 특히 화학은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서 꼭 읽으셔야 돼요. 어떤 중요한 단서가 나왔니? 금속. 금속용기에 들어있는 겁나 중요한 거 밑줄. 기체. 기체의 부피는 모두 같다.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부피를 알려주는 건 이거는 부피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몰수를 알려준다는 거죠. 아,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전부 다 똑같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어머. 그러면 너네 봐봐. 에휴, 부피의 비율이 다 똑같아. 1대 1이구나. 엄마? 그러면 얘는 몰수의 비율이라면 그럼 얘는 몰수도 1대 1이구나. 두 번 안 써도 되겠죠? 이런 걸 글자로 안 써주고 숫자로 안 써주고 문자로 써준 거야.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을 볼까요? X2가 몇 그램 들어있대? 0.6. 아유 질량이랑 몰수를 알려줬네. 자, 몰수 트라이앵글 없애버렸네. 자, 몰수 트라이앵글 몰수가 가운데 들어가죠? 질량이 나오면 여기에 뭐가 나와? 식량. 오케이. 뭐야? 그럼 질량이랑 몰수를 알려준 거네? 그럼 얘는 100% 뭐를 물어보겠다는 거야? 식량, 분자량을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100%예요. 어머. 그럼 얘는 0.6다그램이 있다. 그 옆에 들어있는 애는 얼마가 되는 거야? 0.04g이죠. 그 옆에 있는 애는 0.88g이야. 그러면 알려준 조건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문제죠. 이거는 문제를 보지 않아도 100% 화학식량, 원자량 이런 것들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묻겠어? 화학식량. 기체 분자량을 묻겠죠. 뭐야? 분자량은 1몰의 질량이라며. 분자량은 비율이잖아요. 1몰에 해당하는 질량, 1몰 질량이죠. 그럼 비율. 같은 몰수니까 1분의 0.64. 그럼 분자량의 비율 0.64 대 1몰의 질량 얼마야? 0.04 대 1몰의 질량 0.88. 아유, 숫자가 좀 가시게 하잖아. 우리 이런 거 당연히 정수로 바꿔야죠. 그럼 64대 4대 88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분자량 시험을 오늘 첫 번째 한번 봤잖아요. 분자량 시험을 한 5번째 볼 거예요. 와. 의도가 뭐겠어? 외워라. 계산하지 말고 외워라. 매번 나올 때마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숫자를 딱 봤어. 그럼 이거를 64대 4대 88. 그런데 왠지 모르게 88 이런 숫자를 봤어. 어떤 숫자가 이렇게 예쁘게 떠올라야 되니? 그러면 너네들 사실 이거 하잖아?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율로 쫙 약분해 놓죠.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친숙한 숫자가 나오도록 약분해 주시라고요. 아마. 그럼 얘가 44면 2? 뭐 2인데 2야? 그렇지, H2. 32? 뭐 2인데 32야? 이런 거. 오케이?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얘가 먼지가 바로 나온다는 거야. 와, 미쳤다. 그럼 여기는 얘는 O2일 가능성이 99.99%야. 이거는 H2일 가능성이 마찬가지야. 그럼 X가 5네? 어머, 얘는 O2네. 그럼 뭐 O2인데 44야? CO2.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와. 자,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도 되니? 어머, 가장 간단한 정수는 뭐랄까? 이렇게 나누죠. 자, 나누기 해볼까요? 자, 이제 참고. 16대 1대 20이요. 16대 1대 22죠. 어머, 선생님, 이제 뭘 구하라고 하겠어? 원자량 구하라고 하죠. 아유, 원자량의 합이 16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그대로 나오죠. 아유, EX가 16이구만.
그럼 x는 얼마란 얘기야? 8대. 자 이거 아유 이 y가 1이고만 그 y는 얼마야? 0.5. 에이구 z 더하기 x2가 22고만 아까 x2가 얼마였어? 16이었죠. 네. 그러니까 z는 얼마? 6. 우와 이거 분수 소수다. 정수로 바꿔야 돼. 그 두 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서야 16, 1, 12. 아 산소, 수소, 우와. 탄소구나. 이렇게 나와도 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바로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모든 시험 문제는 실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한 물질을 갖다 넣어놓으면 법에 걸려요. 네? 진짜요? 불법이에요 그게? 없는 물질을 갖다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 H5 CH4인데 막 CH5 이런 물질은 실존하지 않거든요. 그런 물질은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오. 그러니까 웬만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내기가 상당히 편리하겠죠. 아까 이제 어떤 친구가 영화 원투 이제 다 하고 수능 문제를 좀 푸는데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 이게 툭툭툭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많이 했으니까 바로 나오면 그냥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 한 단계를 줄이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중요하니? 시험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화학의 가장 최대의 단점, 산수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칙연산의 신속 정확은 정말 필수예요. 신속 정확하지 않으면 30분에 20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중학교 시험 보면 시험이 부족하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시험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고등학교만 딱 가면 시간이 부족한 일은 허다합니다. 그 웬만한 건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진짜 마킹 시간 빼면 진짜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마킹 문제 풀다 마킹 못했다. 그럼 백지 내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시간 보기는. 자 다시 돌아왔어. 뭐야 5초네. 그럼 5원자량 그러니까 X원자량 얼마구나? 16. H2네 Y원자량 1. CO2네 C원자량 얼마? 12. 외우라고요. 그럼 이제 다 끝났죠. 그럼 저기 다 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안 풀려 있는 건 푸시면 되고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1번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이거는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 들어가 있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야? 이상한 표들이 주어졌네. 그 조건들을 보는 거죠. 표는 X, Y 두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가 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니? 가가 있고 나가 있거든? 그런데 가도 X 몇 개고 Y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X, Y 나도 X 몇 개고 Y 몇 개인지 모르지만 X, Y가 들어간 물질이야. 그리고 나서 1분자당 원자의 개수는 아이고 두 개래. 그럼 X, Y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두 개가 되려면 X 하나, Y 하나. 아 너는 정해지는 거구나. X 하나, Y 하나.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띵킹. 뭐야 이거 1분자당 원자가 헐 4개나 돼? 그럼 이 4개나 되면 얘의 경우의 수는 이제 너네 다 알잖아요. 세 가지요. 그렇죠. X 하나에 Y 3개 X 2개에 Y 2개 X 3개에 Y 하나.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이렇게 다 써놨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조건을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데 조건 이용하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막 경우의 수를 다 하잖아요. 네. 시간이 졸라 걸리죠. 풀긴 풀려요. 그럼 어떤 조건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리고 거기에 단서약자라고 그랬죠. 원자량은 누가 더 크다? X가 더 크다. 아, X가 Y보다 더 무거워? 요게 이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왜? 야, 이거 상대적인 분자량이 얼마라고 나왔어? 10이라고 나왔죠. X, Y 10. 그럼 X2Y2일 때 20인데. 그렇지. 절대 불가능한 거. 얘는
분자량이 17이라고 했죠. 이게 만약에 x, y, t였다면 이건 20이어야 되겠죠. x가 더 무거우니까 자, 그 다음에 x, y, 3가 얘를 2배 하면 20인데 20보다 작은 숫자죠. 네. 가벼운 게 더 많다는 거야? 무거운 게 더 많다는 거야? 어려운 거. 당연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 가벼운 게 더 많아야 돼? 그럼 너 끝났네. 그럼 얘는 x, y, 3. 만약에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경우의 수 넣죠. 이것이 아닌 건 다 알아. 이거 넣어보고 이거 넣어보고. 어우, 그럼 시간이 어떻게 금방 연립할? 시간이 걸리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이야. 그럼 얘네들 약분한 거니까 우리는 사실 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럼 얘는 뭐지? x 더하기 y는 10이구나. 여기 봐봐. x 하나랑 y 세 개랑 더하기 얼마라는 거야? 17. 17. 그럼 지금은 이거 두 개를 소거를 해서 얘 하나만 남았잖아요. 네. 만약 얘만 소거하고 이거 남지 않았다면 얘랑 요거 해보는 거야. x 더하기 3y는 17에서 x 구하고 y 구해보죠. 그리고 또 경우의 수 x 더하기 y는 10을 하고 이거는 3x 더하기 y를 해서 17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x, y 구하면 여기서 x, y 구하면 누가 더 큰 값인지가 나오죠. 그럼 의외되는 거 버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여기는 처음부터 넌 아니야. 이렇게 확신한 거죠. 그럼 얘를 구했어. 2y가 7이니까 y는 얼마? 3.5. x는 얼마? 6점. 6.5. 이렇게 되죠. 됐나 여러분? 이제 다 끝났죠. 그럼 기억번. 여기서 하나 설명할 거 또 있습니다. 기억번. 아우 이런 게 세상이 제일 싫어. x 원자수 대 y 원자수. 어우. 자 이거는 1분의 1. 이거는 1분의 3. 땡.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니? 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 거야? 이건지 얘네를 알아? 이걸 묻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이런 건 좀 양심 없지 않냐? 난 이런 거 틀려. 계산 못해가지고. 그 y 원자량을 x 원자량으로 나눴어. 6.5 그래. 3.5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난 계산 못하니까 2분의 1이려면 이게 7이잖아. 저거 작은 숫자를 나눠서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디귿번입니다. 1g당 y 원자수 이런 게 나오잖아요. 몰수를 묻는 건데 여러분 디귿번은요. 너네만 여기다 한번 또 써볼까요? x, y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x, y네. 우리가 뭐든 딱 보는 거는 1몰에 대한 값을 보는 겁니다. x, y 한 개? x, y 1몰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있어? 분자량 10이죠. 그럼 이 말은 1몰이 몇 g이란 뜻이야? 10g 이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 말은 아니 선생님 그러면 x, y 1몰 속에 y는 몇 몰이 들어있는 거야? 1몰. 1y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1g당 얼마가 들어있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너네 봐봐. 1몰이 10g이라며. 그럼 이 얘기는 10g에 1y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1g당 10분의 y. 이렇게 되겠죠. 다 알아. 다 비례식이야. 다 알아. 그래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그냥 확 외워버리는 거야. 어머. 아니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1g당 어쩌고 이렇게 막 물어봤어. 그럼 1g당이라고 하는 건 분자량으로 나누기 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그 옆에 XY3야. 야야야 XY3는 글쎄 분자량이 17이라며. 그럼 이 얘기는 1몰이 몇 g이라는 거야? 17g이죠.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XY3 1몰 속에 3y가 들어있대. 그럼 이거 말 바꾸면 17g에 3y가 들어있대. 그러니까 1g당 y는 17분의 3y가 되겠죠. 아이고야. 그럼 얘는 10분의 1y인데 여기는 3y가 들어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몇 g에 들어있다고요? 17g 속에. 됐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 이거 애들 되게 현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XY고 이건 XY3잖아. 1대3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그라미 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1g당 이렇게 나왔죠. 그럼 1g당이면 10분의 1, 17분의 3이죠. 그러니까 1대3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너네한테 시험 볼 때 여기다 또 뭐라고 쓰니? 그냥 어떤 문제를 푸는데 1g당 거시기 이런 게 나왔어. 이거 문제마다 달라지니까 내가 여기다 어쩌구라고 합니다. 1g당 어쩌구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그 어쩌구 값을 뭘로 나누게 하라는 거야? 분자량으로 나누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럼 너네 봐봐. 2번에도 디귿번에 1g당 어쩌고 4번에도 디귿번에 1g당 어쩌고 5번에도 디귿번에 1g당 거시기 이렇게가 엄청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도대체 왜 자꾸 1g당을 넣니? 너네들 엄마가 사과 한 박스를 사왔어. 엄마가 야 사과 겁나 비싸더라. 야 이거 한 박스 얼마인 줄 알아? 3만 원이야. 비싸다. 그럼 이제 우리 궁금 도대체 사과 하나 얼마지? 이렇게 사과 한 개당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게 바로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1g 당, 물질 1개 당 이런 것들이 확률이 올라갈수록 전체가 아니라 어떤 기본 단위에 대해서 묻는 거야. 이거는 화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응? 너네 뭐 연필 하나도 안 궁금하죠? 막 연필 한 박스 샀는데 와 1,000원이다. 야 그럼 연필 한 자루가 얼마냐? 100원? 한 박스가 몇 개? 12자루. 미스테이크. 어. 예. 12자루가 1,000원이야. 그럼 한 자루는 12분의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굳이 이런 쓸데없는 걸 왜 묻냐고 뭐더래 물어. 왜 굳이 이렇게 묻냐고.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든 세계는 한 개당, 단위 개수당, 단위 부피당, 단위 질량당 값이 중요한 거죠. 이거 마치 뭐가 똑같은 줄 알아? 얘네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봐. 거기에 그렇지. 뭘 팔아. 특히 이제 좀 앉아가지고 보는 게 많아. 화장지. 가격 천차만별이야. 그럼 거기에 10m당 1m당 얼마 써있는 거 알아? 그렇게 써있어. 1m 이게 10m당 10m면은 길어요. 길겠구나. 네. 1m당 하면 돈이 너무 작아지니까 눈 빠져. 졸라 조그맣게 써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단위가 다 똑같아야 10m 가격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응?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아. 3인이 나보다 졸라 무거워. 그런데 3위가 나보다 훨씬 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 1cm당 몇 킬로그램인지 비교해볼까? 오, 그래도 얘가 더 크겠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는 거야. 이건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는 1, 1, 1, 1 이렇게 묻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여기까지. 39초까지. 오. 다 풀려있어. 너 이거 다 다시 풀어야 돼. 맞은 것도 다시 풀어줘야 되는 거야. 나 깨끗하게 지우고 책을 다시 사기에는 아깝잖아. 내 책을 주고 싶으나 내 책도 학생 책인 관계로 다 풀려있어. 너 다시 샀죠? 어디까지 풀려있었어? 그걸 다시 사야지. 그거 다 다시 지우려면 힘들어. 그게 더 힘들어. 제 1학년 때 그 양념과학 사이즈 하도 필기를 하도 더럽게 해서 차마 이걸 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요 완자가 원래 고등학교 2학년 교재예요. 알죠? 화학원은 다 고등학교 2학년 교재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교재 치고 쉬워요. 쉬운데 기본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교재라는 거죠.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고. 근데 오트 이런 거 선택하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건. 아니요. 문제 풀다 죽습니다. 많아요? 어려워요. 그 중학교 오트랑 헷갈렸어요. 고등학교 화학원 오트는요. 수능 기출 문제가 그냥 쫙 들어가 있습니다. 오야. 근데 완자는 물론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빠지고 쉬운 문제들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기가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볼 거니? 설마 여기를 네. 풀라고 하시는 오렌지 붓. 28쪽. 네, 28쪽. 이거 너네 아마 냅다 풀 수 있을걸요? 졸라 간단한 문제예요. 진짜 간단하긴 한데. 네. 자, 풀어볼까요? 잠시도 숙제 내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도 풀어요. 미안해. 27쪽 먼저 풀어, 27쪽. 진짜.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만 바뀌었어요. 진짜. 네. 진짜 숫자만 보고. 왜? 신기하다. 뭐 내가 지금 바꾸고 애들 연습시키려고. 60. 3번까지. 네. 잠시는 13쪽 63번까지. 잠시 생략하기요. 잠깐 시간. 그게 잠깐 안 알려줬구나. 이걸 잠깐 시험 이제 줄여갖고 잠시라고 해요. 13번. 어떻게 너 다른 거 넣어줬냐? 네? 다른 거 넣어줬냐? 아니 내용은 똑같은데 번호가 달라. 너무 행복하다. 행복해. 야, 진짜 행복하다. 이거 다 풀어야 돼. 미안해 담이라. 아니? 이걸로 쓰렴. 아니야, 뭐가 이거 달라. 맞아요. 그러면 어쩌고가 없어. 야, 이거 가야 되잖아, 여기. 객관식이니까 약수랑 똑같아. 응. 6.02 뭐 이상한 숫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0이 바꿔요. 어떻게? 책을 바꿔줘. 어떻게 좀 썼는데 그지?